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가 결국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되면서 위믹스 업계와 투자자 사이 혼란이 큰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위믹스 상장 폐지의 후폭풍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수호 테크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랜 B를 가동한 위믹스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7일에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신청했던 코인 거래소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번 판결문 내용의 핵심은 뭔가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의 예상을 또 깼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거래소가 사적 경제 주체지만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 투명성을 유지한다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거래소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라는 게 현 재판부의 입장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닥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국내 코인 거래소들이 꾸준히 얘기했던 위메이드가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기만한 부분이 있고 유통량을 속인 부분은 시장의 자정 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행동이 아니다.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가 사적 경제 주체지만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표현이기도 한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해오기를 우리는 말하자면 이제 한국거래소 같은 아주 엄밀한 그런 거래소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메이드 이제 상장 폐지를 시켰던 것은 어떤 이제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리한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법원도 이번에 이런 코인 거래소 연합체 닥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사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계속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현장이나 행사장 가실 때마다 기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계속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일단 닥사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멘트를 한결같이 하셨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상장 폐지 결정에는 당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게 업계의 기본적인 해석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그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이 나던 날에 사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워딩을 해서 이게 제목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서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는 맞습니다. 얘기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다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닥사와 계속 소통했다라는 얘기들을 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번 하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분명한 금감원 또는 당국 더 나아가서 당정과의 협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느 정도까지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는 게 일단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이제 금감원장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뭐 개별 종목의 상장 폐지에 대해서 갖다부터 말을 하기가 되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즉 책임 소재가 당국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회피한 듯한 모습은 보이셨는데 저는 이게 국내 코인 시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 당국은 지능보다는 투자자 보호라는 게 어떤 거대한 슬로건이고 네. 이 시장을 규명하거나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보면 부정하고 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쪽으로 일단 모든 공력을 쏟고 있다라는 거. 이게 또 재밌는 게 같은 날 이제 같은 재판 결과가 하나 더 나왔는데 네. 두나무의 오너인 이제 송치영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 지금 계속 소송을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에 자전거를 했느냐, 네. 똑같이 향해 두나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일부 넣어서 시세를 조작했느냐를 가지고 다시 법적 투쟁이 좀 이루어져 왔던 건데 네. 1심도 무죄가 났고 2심도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상 시장 조성자라는 역할이 있고 지금 네. 증권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코인 거래소도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당국도 알고 있지만 이걸 네. 무죄로 내렸다라는 건 네.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거래소가 하행하고 있는 지금 기능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고 분명 이거는 당국이 조율된 결정이다.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국이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사실 당국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뭔가 이상한 행위, 뭐 이를테면 위메이드의 이번 어떤 그런 총체적인 어떤 대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런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아주 넓은 가이드라인만 주고 있고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사실
이제 닥사로 대표되는 주요한 기업들이 이제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능보다는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 좀 다가오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판결이 나면서 위믹스 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위믹스가 업비트에 올해 상장이 되면서 좀 상당히 폭등한 적도 있긴 했었는데 판결 이후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예, 작년에 이제 빗썸에서 거래가 될 때 많게는 4만 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올 1월에 업비트에 입성하고 나서도 줄고 이제 1만 원대를 초반에 네네. 유지를 하다가 아무래도 거시경제랑 금리 인상 이슈에 좀 맞물리면서 떨어지다가 12월에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 지금 209원에 제가 장을 마무리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실 투자 손실 규모를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90% 이상 손실을 본 분들도 사실 많고요. 네. 또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 뭐 6개월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7, 80% 정도 이상 손실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상장 폐지 이후에 위메이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국내 또 다른 거래소 한 곳에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그 거래소 쪽에서도 입장문을 별도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닥사는 거의 원화 계좌를 갖고 있는 대형 거래소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일종의 그룹인데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네. 왜 우리는 원화 입출금 계좌 주지 않느냐? 은행들이나 당국은 왜 우리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외곽에서 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위메이드와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네. 위믹스를 상장을 시켜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뉴스가 또 나왔는데 네. 네. 바이백을 했어요. 네. 바이백이라는 거는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그렇죠. 자사주를 일정 부분 매입하는 거죠? 갖고 있는 거를 매입하는 매입을 한다든지 것인데. 네. 소가거래소 유통주식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들의 그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데 130억 정도로 일단 추산이 됩니다. 네. 그 나름 위메이드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만들 재료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209원에서 업비트에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 오늘 상장했던 그 중소형 거래소에서는 한 300원대 초중반 정도의 가격 형성된 거 보니까 바닥에서 한 그래도 한 60, 7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소식 때문인지 지금 보니까 위메이드 관련주도 나란히 지금 맞습니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네요. 이게 네. 보면은 오늘 이제 130억 정도가 사실 굉장히 좀 큰 비중 아닙니까? 전체 유통량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는. 전체 지금 10억 7천만 개 정도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네.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지금 유통이 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현재 가격이 지금 개당 뭐 2, 300원인데 네. 130억 정도라는 거는 사실은 위메이드 입장에선 큰 결단을 내린 게 분명한데 그래도 투자자분들은 겨우 그 정도냐 네. 이런 의견들이 아직은 그래도 많더라고요. 겨우 그 정도냐? 제가 알기로는 한 20-30% 정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재 꽤 많은 유통량에. 물량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원대에 있었던 코인이 지금 300원대로 뛰어든 게 한 30% 오른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위믹스가 사실 국내 코인 거래소 거래 비중이 한 80-90% 나왔잖아요. 네. 상장 폐지 이후에 지금 게이트아이오라는 해외 거래소에서 지금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한 80% 그쪽에서 나오는데 거래량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나오네요. 꽤 나오기는 한데 한국 사용자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맞습니다. 트래블러 때문에 사실은 입출금도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래도 트래블러 제휴에 속해 있는 거래소거든요. 게이트아이오가. 네. 코인이나 돈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활용할 수 있는 거래소인데 거래량이 업비트 대비 10분의 1입니다. 네. 분명 적은 수준이지만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좀 지켜보겠다는 투자자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대 이상입니다. 500억이나 나온다는 것은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4시간 보기엔. 기준으로. 24시간 기준으로. 네. 어쨌든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위메이드 현재 분위기.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P2E 게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위믹스가 P2E 게임으로 출발한 회사고 미르 시리즈 때문에 사실은 200원에 거래가 되던 게 2만 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게임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미 지금 테스트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해외 서버들을 지금 속속 오픈하고 있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저도 전해드렸고요. 네. 대기열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게임 서버에 하나당 보통 많게는 10,000명, 작으면 5,000명 정도 들어가요. 네. 두세 개 정도 지금 오픈한 거로 보여지는데 뭐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나쁘지는 않으나 지난번과 같은 대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위메이드 지금 내부 분위기가 좀 많이 침통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네. 미르4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기준에 당시 제가 알기로 동시 접속자 수가 최대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40만 명 정도가 맞습니다. 나왔었던 것이고 지금은 뭐 유추하건대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모바일 인덱스라는 그 유료 트래픽 지표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그 확인해서 보니까 16,000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P2E 버전을 예고한 이제 미르 M 이게 지금 음. 준비되고 있는 오늘 네.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이제 오픈한 이 게임이 원래 국내에는 지금 코인이 돌아가지 않는 버전은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코인이 들어가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해외로 나가는 건데 국내 이용자가 10,000명이 안 돼요. 네. 즉 코인이 안 들어가니까 인기가 없는 건데 사실은 코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용자가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여서 네.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단은 위믹스는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고 네. 내년까지 100개의 위믹스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그 기반이 결국은 지갑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 모바일 지갑 이용자가 지금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코인을 사고 파시는 분들은 많으나 네. 위믹스를 지갑으로 얻어서 지갑으로 보내서 다시 거래소로 보내는 등 일종의 그런 P2E 행위를 하는 분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지금 국내 사실은 다양한 모바일 게임들이 있는데 그렇죠. 상위권에 나름 잘 나간다는 게임들의 월 순위 이용자 규모가 대부분 10만 명을 넘습니다. 근데 P2E 게임인데 심지어 코인이 곧 붙을 건데 네.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건 그냥 아예 P2E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기대감 자체가 많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국내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P2E가 금지돼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제 리테일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미르4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170개국에 원래 런칭을 해서 네. 그게 대박이 나서 사실 위믹스 코인의 급상승으로 이어졌었던 거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미르 M이 굉장히 괜찮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뭐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에 이 위믹스 투자자들의 분노가 처음에는 거래소 협의체 닥사를 향했었는데 이제는 이 여론이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인 위메이드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사실은 여론전입니다. 결국 여론전이고요. 사실 어제도 나름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죠. 뭐 어떤 특정 굉장히 고가의 주택에서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거주하고 네. 있다라는 뉴스가 네네. 회사 돈으로. 네, 어찌 보면 되게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있는 IT 밸리 기업들이 다들짝 놀래기도 했는데 네. 사실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요. 안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법률 검토를 하고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여론이 이런 뉴스에 반응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위메이드의 불만, 분노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고 초반에 닥사에 쌓여 있던 것들이 나름 당국과 거래소의 여론전이 좀 통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사실 분명한 건 위메이드가 2019년만 해도 지금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몇 개 안 됐습니다. 네. 10여 개, 많게는 20개 그렇죠. 정도까지 됐던 코인 걸로 성공하면서 좀 많이 보여지는데 늘어났죠. 네. 지금 40개에 육박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애니팡으로 유명한 썬데이 토즈라는 꽤 큰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위메이드에 버금가는 정도의 사이즈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이제 위믹스를 매도해서 인수를 하면서 올 초에 한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지금 좀 다시 쌓여서 누적이 돼서 위메이드를 향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위메이드가 좀 특이한 점은 10억 개의 위맥스 중에 그 74%가 생태계 확장 목이라고 애초에 시작을 했어요. 정했을 때. 그러니까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또 현금성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을 했고 이 부분이 지금 되게 투자자분들에게는 감정적으로 많이 안 좋은 점을 건드리고 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사실 좀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된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게 좀 딜레마잖아요. 상장 기업이 코인을 발행했을 때 그 코인의 홀더들이 있는 것이고 상장 기업들의 주주들이 있는 것인데 주주 좋은 일을 하면 홀더가 울고 맞습니다. 홀더가 좋은 일을 하면 주주가 네. 울고 이게 약간 딜레마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 지금 위믹스 홀더들 입장에서는 멀쩡히 잘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던 코인을 가격이 떨어진 것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됐고 여기에서 어떤 일종의 억하심정이 발생할 텐데 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거래소 쪽으로 많이 쏠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지금 법원이 잘잘못을 어느 정도 가려준 거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뭐 본안 소송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이 역하심정이 또 이번에 위메이드를 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추가적인 국내 코인 때리기가 또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위믹스처럼 전체 발행량의 70%를 회사가 현금화하는 데 쓰이는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찾아보면 많습니다. 국내도 많고 심지어 대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 되게 전전긍긍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코인 거래소들이 그런 코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마무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거래소발 폭로나 그런 것들보다는 당국의 입장, 여론의 향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당장 당국이 지금 사정 이슈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업계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번 위믹스, 위메이드 이슈로 어쨌든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를 일단 좀 쉼표를 두고 가겠다라는 게 현 지금 당정 그리고 수사 당국의 움직임인 것 같고요. 다만 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매일매일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일단 미래 가치를 땡겨서 정말 현금화를 하는 그런 형태의 코인 비즈니스를 특히 국내 대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당분간 좀 힘을 잃지 않을까. 일단 P2E가 됐던 M2E가 됐던 정말 다양한 이름들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들이 분명 내년 한 1, 2분기까지는 쉽지 않겠다. 결국 규제 가이드라인이 기다리기 전까지는 모두 올스톱 됐다라고 보시는 게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위믹스 홀더 입장에서는 당장 이 뭐 위메이드와 관련되더라도 좀 지켜봐야 할 일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2E 게임 곧 12월에 나온다라는 거 하나랑 1월에 지금 소셜 카지노 게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쪽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위메이드 쪽에서. 네. 네. 왜냐하면 P2E 게임으로 이미 한번 크게 시장을 판을 흔들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서 시장의 네. 기대치가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소셜 카지노 게임, 특히 사실 카지노와 코인을 접목해서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거라는 이 시장의 예상은 줄곧 있어 왔는데 아직 큰 사례가 없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도박을 굉장히 터부시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셜 카지노 하면은 업계에서도 약간 깊이 대상이긴 합니다. 네. 게임 업계에서도 약간 그런 걸 해 약간 이렇지만 맞습니다. 그냥 저는 어쨌든 업계에 있으니까 크립토 업계에 있으니까 네.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네. 사실 그런 게 있죠. 국내 이용자 버전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일단 해외 뭐 VPN이나 사설 가상망을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네.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분명 글로벌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내부의 판단이고 또 업계의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자영국 대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작은 국내 거래소 그리고 네. 해외에 있는 주요 거래소들 상장 소식이 아마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계속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 정말 P2E가 잘 작동한다면 네. 해외 거래소, 유명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할 이유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